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거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패스트죠. FAST.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SSEN, 센이죠. 그리고 나중에 주식 보시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꼰다리로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모신 분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박민수 박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민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가 한 1년 반 만인가요? 1년 만인가요? 예. 1년 전에 여기 한번 나왔어요. 그때도 겨울에 우리 건강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그 뇌질환에 대해서 그 이 혈관 이 쌓이는 건 노폐물이 쌓일 때 특히 중년 이후로 얼마나 심각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같이 해당이 되는 나이대라. 근데 이번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우리 그 강수현 영화배우 강수현님, 네, 갑자기 그 뇌질환으로 뇌출혈이죠. 네, 뇌출혈이라는 그 병으로 갑자기 이제 그 사망하셨는데 이게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우리 중년 이후 요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특히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근데 우리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 요새 시장이 정말 안 좋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열받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거든. 고민되고 왜냐면 막 은퇴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러저러한 아주 아까운 돈들이 막 깎여 나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뇌출혈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배우라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지금도 이제 마음이 아프거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비고요. 저희 병원에도 실제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주식 관련된 어떤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제 두통이라든지 잘 관리되는 혈압이 갑자기 관리가 안 됩니다. 10에서 20 정도 더 올라가지고 와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오면 굉장히 위험 신호죠. 그래서 최근에 급격하게 이런 어떤 혈관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신 분들 특히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제 작년 재작년에 나름대로 이렇게 착실하게 해오다가 갑자기 올해부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되게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 계속 보다 보면 이게 8.15 이제 모니터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건강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 민수희 대표님이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혈관 건강에 대한 팁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그런 분들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뇌출혈하고 뇌졸중하고 뇌일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뇌와 관련된 그 용어들이 다 있는데 다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크게 이제 우리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중은 뇌에 일어나는 급작스러운 모든 어떤 혈관 질환을 뇌졸중이라고 하고 뇌졸중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관이 터져서 생기는 질환, 그다음에 뇌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러니까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 하나는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고 하나는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전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뇌출혈이 더 많았어요. 고혈압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활에 서구하다든지 비만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많으면서 혈관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최근에 뇌경색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암을 제외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단일 사망 원인의 1위라고 할 정도로 뇌졸중은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죠. 이 연구에 의하면 1000명당 뭐 옛날에 10명, 15명 정도였는데 20명 이상이 이렇게 한 해에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크게 불행한 일이 겪는다고 알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국민 질환이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국민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부터 이게 전 되게 좀 무서운 병이라고, 그러니까 좀 무섭다기보다 그렇죠. 두려운 병이죠. 왜냐하면 멀쩡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뭐 우리 보통 입 돌아갔다 이런 얘기하고 갑자기 반신불수되고 뭐 찬 데서 잠을 잤더니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러면서 말도 어려워지고 이 거동도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완전 인생이 젊은 분들이 50대 이런 가운데서는 확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뇌졸중은 돌연사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돌연사. 그러니까 자기가 준비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운명이라든지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고 어떤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다든지 가족들로부터 마음에 그런 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 마비가 온다든지 언어 장애가 온다든지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는데 가장 큰 이유가 뇌세포는 한번 혈액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이렇게 개사가 되게 되면 재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재생이 굉장히 더디거나 완전히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근육이 끊어지면 그게 이어지고 다시 연결되잖아요. 그 뇌신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큰 타격을 받으면 원상으로 돌아가기가 불가능하거나 100% 원상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어떤 생명 활동 그다음에 뭐 그 움직임 그다음에 그런 것들 다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렇게 뇌와 관련해서 어떤 증세가 일어났을 때는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네. 저도 이제 예전부터 듣기는 했는데 증세가 뭘까?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두통이 있으면 뭐 이게 증세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가끔씩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뭔가 두통만 가지고 이걸 전조 증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뇌졸중은 전조 증상이 없다는 것이 아, 없어요?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이게 큰 일이 생기기 전에 이거를 경고해 주는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당뇨 같은 경우에는 목이 마르다, 소변을 많이 본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런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 우리 혈관 질환은 왜 그렇게 되냐면 혈관은 자기가 막히더라도 보상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거에 적응합니다. 적응을 하기 때문에 혈관이 거의 70에서 80%가 막혔을 때까지 그 정상이 없거든요. 정상이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굉장히 늦거나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만 증상이 초기에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하면 그 후유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최대한 빨리 이제 의료진의 도움을 받거나 응급의료기관 달려가라. 그래서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증상들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되니까 패스트죠. FAST. F, 페이스. 그러니까 얼굴 신경이 마비가 옵니다. 아. 그래서 주름살이 잘 지어지던 주름살이 안 지어진다거나 입 안쪽 입꼬리가 떨어진다든지 그다음 뭐 이렇게 갑자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흐른다든지 페이스. 두 번째 A, 암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 신경이 한 출혈이 되거나 뇌세포가 개사가 되게 되면 막히게 되면 한쪽이 막히기 때문에 반대쪽에 마비가 오거든요. 한쪽 팔 다리가 이렇게 힘이 떨어지거나 마비가 온다. A, S, 스피치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우리 임수희 대표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질 못하게 돼요. 스피치. 그 다음에 T는 타임입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119를 부르고 119가 늦을 것 같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응급실로 가는 게 중요해요. 빨리 이렇게 우리 조치를 취해줘서 압력을 떨어뜨리고 출혈됐다면 압력을 떨어뜨리고 조절해주고 혈액 공급을 하고 막혔다 빨리 이렇게 그 재관류를 시켜주는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두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두통을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두통이 있으면 빨리 잘 조치를 취해가지고 만성 두통이 안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두통 중에서 그런 두통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도의 두통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이제 병원에 가서 신경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뭐 천둥이 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두통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두통하는데 갑자기 토한다. 그럼 뇌압이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런 신호가 있을 때는 반드시 두통에도 이전과 같은 두통인지 아닌지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애매모호하다면 반드시 자기가 혼자 판단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이제 이런 증세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뭐 안면마비라든가 근데 이런 것들은 살면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해 보지 않나요? 예, 그냥 예. 뭔가 어느 순간 얼굴이 이렇게 막 땡기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예. 우리 뭔가 이게 잠 눌려서 자게 되면 막 이렇게 느낌이 그럴 때 간혹 있단 말이에요. 예. 어쩌다가. 근데 그럴 때마다 이게 그런 증세일까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또 감별이 어려운 게 얼굴 구안화사라고 있잖아요. 네. 얼굴에 신경마비는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 생기는데
그런 증세가 있었던 분들은 다음에 그 마비가 오더라도 아 이게 그때 그 증상하고 뭐 감별이 안 된다. 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두 번째, 그다음에 두통이 있는데 뭐 타이레놀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 실제로 이제 두통이 굉장히 심하게 왔는데 타이레놀 뭐 2알 정도 먹으니까 괜찮아져 가지고 괜찮겠지 해서 하다가 뭐 뇌출이 아주 심하게 와가지고 크게 이렇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자기가 그냥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병원이 접근성이 좋거든요. 네, 가까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병원이 없습니다. 근데 의사들은 좀 심각한 질환에 대해서 감별하는 능력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주치, 뭐 내과라든지 가정학과 근처 병원한테 가서 진료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개인이 스스로 자가 진단으로 그 뇌출혈이나 뇌일혈 뭐 그 뇌경색 이런 거를 미리 알 수는 없다. 예. 그냥 그런 비슷한 증세가 있으면 무조건 병원 가서 예, 무조건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기지 않게끔 미연에 그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사실 우리 주식할 때도 리스크를 이제 해자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한 발생하면 그런 손상이나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생기지 않게끔 그 위험 요인들을 미리미리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예, 있잖아요. 예. 뭐 이렇게 막 미국 시장에 막 빠지고 이러면 그럼 막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은 막상 딱 떨어지거나 이런 거 크게 하락하거나 네. 이런 거 보면은 막 뒷목이 땡긴다, 뭐 뻐근해진다. 그다음에 요 뒤통수가 아프다. 뭐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좀 죄송하지만 주식 이렇게 전광판 있잖아요. 핸드폰이나 우리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주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 그거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창을 보는 순간이 예. 뇌졸중의 가장 위험한 예, 순간이다. 자 보시면 뭐냐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세가 한 자세로 굉장히 경직된 자세로 오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일 위험한 자세가 뭐냐면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자세라고 하는데요.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혈액순환이 저해가 되면서 혈전,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거든요. 혈전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으면 이게 주식 그 스마트폰을 보고 어떤 일에 몰두하더라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손을 틀어준다든지 고개를 이렇게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발목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돌려주면서 끊임없이 혈액순환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이제 근육들을 움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주식을 보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좋은 상황이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확 받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증상이 생기거든요.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게 되면 그때 뭐가 생길 가능성이 높냐 하면 부정맥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혈압이 굉장히 오르겠죠. 혈압.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뇌로 가는 압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계속 높은 상태 유지할 수 없으니까 어떤 순간에 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 뇌율류가 저하되게 되죠. 두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이제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지다 보면 혈압도 올라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뇌경색. 특히 우리가 혈관이 좁아졌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기관이 어디냐면 뇌거든요. 네. 특히 여기 우리 주식을 오래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 예민하신 분들 제가 이제 목이라든지 이거 승모근을 살펴보면 돌멩이 좀 딱딱한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안 만져보세요. 아니 저도 되게 딱딱해요. 예, 이런 분들은 이게 혈관을 굉장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저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기 여기를 한번 이 승모근을 지그시 눌러보십시오. 승모근 눌렀을 때 소리가 나오는지 소리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픈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근육 자체가 이쪽 목을 타고 올라가는 경동맥 쪽을 이렇게 잡아버려가지고 경직이라든지 혈액순환을 저할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부정맥이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용어는 많이 듣는데 예.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맥은 뭐냐면 이제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규칙적으로 뛰지 않고 굉장히 부정확하게 가끔 한 번씩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맥을 건너뛰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정맥의 가장 위험한 거는 부정맥이 아주 심해져 버리면 심장이 안 뛰게 되니까 그 자체가 돌연사의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우리 맥이 이렇게 고르지 않게 뛰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떡,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혈전이. 쉬워요. 그래서 심방세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다가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머리 쪽 가서 뇌를 막아버리면 뇌졸중 그런 어떤 증상들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말씀하신 주식창을 보고 있을 때 가장 그 뇌졸중에 그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얘기하신 거는 자세 때문인 건가요? 예, 자세도 있고 스트레스가 같이 이게 스트레스 같이 느껴지니까. 오면서 혈관 쪽에 이제 압박이 굉장히 많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뭐 8.15 우리 모니터에서 약간 그렇게 캠페인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주식장을 보면서 이렇게 손 흔들어 주자. 고개도 흔들어 주고 그다음에 물 있잖아요. 네. 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한 잔씩 마시면서 피를 찐찐하지 않게 해주고 조금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거 보시다가 이거는 두고 하더라도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이 이건데요. 이거? 예, 손허벅지 운동. 자, 이거 손허벅지 운동인데요. 자, 이게 우리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서 왜냐하면 우리 심장하고 제일 먼쪽에 있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좀 도와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되는데 이게 다리에 치가 자주 나오고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뇌졸중이나 심장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그런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럼 예방하는 방법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SSEN 뭡니까? 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SSEN, 센이죠. 일단 센. S 첫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예.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걸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는 걱정, 분노, 불안, 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 이 상황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고 이제 걱정되는 생각이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좋은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걱정을 이렇게 꼬리를 물거든요. 이럴 때는 생각 중지 훈련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훈련이 잘 돼가 눈을 감고 머릿속에 생각 그만. 생각을 아예 안 해요? 예, 생각 그만 하면 바로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게 약간 거짓말 같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눈을 한번 감고 생각 그만해가지고 생각 한 번씩 끊어주십시오. 그러면 걱정이나 분노의 어떤 생각이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S는 슬립하고 스모킹입니다. 담배 피지 마라. 예, 담배가 뇌졸중과 뇌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담배를 피게 되면 니코틴 자체가 들어오게 되면 혈관이 확 수축되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담배까지 피게 되면 이 니코틴 자체의 압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슬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또 미국 시장까지 같이 보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 그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오르신 분들 보면 밤에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밤에 최소한 7시간 정도는 반드시 잠자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7시간. 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낮에 햇빛을 쬐야 됩니다. 낮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야외에서 햇빛 쬐서 비타민 D와 멜라토닌을 생성하고 밤에 잠을 잘 때는 빛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밤에 잠을 잘 때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그냥 머리맡에 놔두면 거기서 블루라이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뭐 유튜브를 우리 뭐 8.15 모니터를 보거나 뭐 주식 그런 걸 봤더라도 이게 보고 나서 이렇게 잠을 잘 때는 이게 스마트폰을 소쿠리 같은 데나 이렇게 조그만 가방에 담아가지고 좀 멀리 둬야지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원활하게 돼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엑서사이즈죠. 운동. SSEN의 엑서사이즈. 두 가지죠. 생활의 운동화. 생활 자체를 운동화시키려면 하루에 7,000보 이상은 걷자. 7,000보? 예. 그래서 저는 이제 7,000보를 걷기 위해서 차를 BMW로 바꾸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아시겠죠? 버스 메트로 워크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의 생활화입니다. 운동의 생활화. 그래서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손허벅지 운동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하고 같이 해요. 하루에 300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뇌출혈을 예방하는 데 쓰는 고혈압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데 고혈압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이쪽 근육,
팔근육입니다. 아, 팔근육이에요? 예. 특히 악력이 떨어지게 되면 고혈압 발생 위험도, 심장병 발생 위험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근감소가 일어나면서 이게 떨어지는데 근육이 감소하게 되면 비례해서 혈압이 오르고 뇌출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날 때마다 팔굽혀펴기 하루에 300개씩 하고 있고요. 네 번째 N은 이제 뉴트리션이죠. 뉴트리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싱겁게 먹자. 싱겁게 먹으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압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국물이잖아요.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국물을 안 먹는 식습관이 드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채소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또 좀 이따가 식사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은 D입니다. SSEN, D지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뇌출혈,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어떤 원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하고 상의해가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면 정상 수치 내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참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뭐지 생활에 어떤 그 뭐야 그냥 혹처럼 그냥 달고 산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던데요. 예. 그냥 그 약 먹으면 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한테 지금 인식도가 굉장히 낮은 질환이 고혈압과 당뇨는 어느 정도 이제 치료해야 위험하다고 된다는 생각되는데. 인식도가 많은데 고지혈증은 아직까지는 그 인식도가 낮아가지고 근데 알고 보면 뇌경색이라든지 뇌출혈 특히 뇌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 고지혈증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된다면 그 위험 요인에 따라서 정상 수치가 낮추기 위해서 부작용이 작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을 복용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생각 비우기, 생각을 안 네. 하는 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그 투자하시는 분들 이야기 다 들어보면은 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그냥 막 고민이잖아. 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짐이 가득한데 어떻게 그 생각을 비워? 그 자꾸 고민이 근데 걱정이 하나 생기면 막 맞아. 늘어나잖아요. 예, 자꾸. 근데 이게 걱정이 한 번 정도는 안 끊어주면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게 혈관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한 30초에서 1분 정도씩 한번 끊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예. 그러면 분명히 그 지금 우리 그 혈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뇌졸중이라는 건 혈관 질환이라고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뇌혈관 질환이고요. 뇌혈관 질환. 그리고 이거는 전신 혈관하고 전신에 있는 혈관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 그런 것들을 말씀 많이 드렸던 거죠. 예. 하여튼 우리 그 주식 하시는 우리 파리로 모니터 가족분들 저 주식창 앞에서 이거 좀 예. 그다음에 저도 이거는 좀 해봐야겠네. 발목 돌리기. 예, 발목 돌리기요. 발목 돌리기 이런 것들 이거 근데 얼마나 해줘야 돼요? 얼마마다? 틈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50분 이상은 절대로 같은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혈관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식 보시면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꼬운다리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양말 이렇게 다리 꼬고 앉는 거. 우리 그런 거 자주 하는데. 예, 다리 꼬고 앉으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비대칭이 되고.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면서 자꾸 이렇게 그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편한 자세로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영화배우 강수현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변의 중장년들 가운데에서 갑자기 이 뇌졸중과 관련된 뇌질환으로 쓰러지는 분들이 저도 주변에서 여러 분 생기다 보니까 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갑자기 어느 날 닥치는 거라 맞습니다.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모든 죽음이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이제 어떤 이별이라는 거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남아 있는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마음이 어떤 상처가 크고 그럴 거니까 미연에 잘 방지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관리를 해야 돼서 최대한 이제 혈관 질환으로 인한 불상사는 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서로 아는 분들 혹은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주식창 앞에서 이렇게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이걸 자꾸 기억하면서 서로 이게 막 움직이게끔 예, 움직이게끔 옆에서 여보, 혈전이 안 생기게. 예, 당신 좀 움직이세요 이렇게 해주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비책은 다 해봐야죠. 건강을 위해서. 확률을 줄여야죠. 돈 버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가 건강 잃고 하루아침에 오히려
뭐랄까 환자가 돼버리면 네. 가족분들도 얼마나 그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 벌어서 돈 쓰는 이제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시려면 그거는 이제 건강이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거니까 네. 반드시 건강을 우선으로 두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